최근 성인 남녀의 꿈의 직업으로 건물주가 꼽히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치명적인 매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택, 상가와 같은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상대방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을 법적으로 임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사용 수익의 대가로 세를 내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도 다양한 갈등이 있을 텐데요. 오늘의 법인카드에서는 임차인, 임대인 간에 흔히 일어나는 분쟁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코너 속의 코너, 법인 라디오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라디오의 DJ 로우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법률 상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각종 진상 세입자와 갑질 집주인의 사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네요. 행복한 임대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제 소유의 아파트에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정산을 하러 잠깐 그 집에 들렀는데 들어가자마자 황당해서 기절할 뻔했네요. 웬걸 집에 있던 커다란 붙박이장과 현관문 등에 세입자가 녹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거 배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당황스러우셨겠는데요. 일단 임대차 계약에는 통상적으로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 계약서에 집 내부 인테리어를 허가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었다거나 임대인에게 동의받고 페인트 칠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임대인님, 임차인과의 문제는 원만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자취는 처음이란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얼마 전 서울에 작은 반지 한 방을 얻어 처음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태풍으로 인해 집이 반 정도 물에 잠겨 벽지와 장판 모두 망가졌어요. 그런데 글쎄 집주인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당장 살아야 하는 집이라 하루라도 빨리 보수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제가 모든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자취는 처음이라님, 굉장히 막막하시겠어요. 우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인 수선 의무는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관련한 특약을 따로 추가해서 계약하신 것이 아니라면 자취는 처음이라님의 계약도 동일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민법 제623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수준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만약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미룬다면 당장의 거주지 확보를 위해 사비로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민법 제6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수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차인에게는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할 의무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법 제374조를 근거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임차인에게도 태풍이 오는 날 창문을 닫는 정도의 주의 의무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다하시되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손해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눈물의 월세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 년 동안 꾸려오던 원룸 건물이 있는데요. 해당 건물의 한 세입자가 10개월 동안 월세를 밀린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쫓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와우, 10개월이나 기다려주신 부모님도 대단하시네요. 우선 말씀 주신 사연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인데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의 경우 2회분 이상, 상가임대차의 경우 3회분 이상의 차임을 미납할 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거지에 계속 남아있는다면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인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인도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이후 강제 집행을 신청하셔서 부동산을 인도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편히 자고 싶은 사람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사를 앞둔 자취생입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집주인에게 이사한다고 말해놓은 상태인데요. 주말에 늦잠을 자던 중 갑자기 도어록 소리가 들리더니 집주인과 함께 모르는 사람이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집을 보러 왔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집주인에게 따졌더니 집을 내놨으니 사람이 집을 보러 오는 것이라면서 당연한 거라고 하네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당연히 괜찮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목적물이 아무리 임대인 소유라 해도 임차인에게는 계약에 따라 해당 공간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침입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면 임대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옥의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가옥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임대인분들, 아무리 내가 소유한 집이라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은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저의 답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DJ 로우였습니다. 자, 오늘은 법인 라디오를 통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확인해보고 그 해결 방안까지 알아봤는데요.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피해의 정도가 커질 수 있는데요. 계약 시 특약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임차인과 임대인 그 어느 쪽도 갑과 을이 아니며 동등한 계약 주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인카드였습니다.